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비대위 전환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해석들도 여러 가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대위 저희 얘기하기 전에 권성동의 23일 평가를 좀 먼저 해보고 갈까요?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가 많을 것 같아서 차지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권성동의 23일. 권성동의 23일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자충우돌 끝에 스스로 지금 올라간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사실 권성동 원내 대표가 아마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아마 본인이 생각해서는 지지난해죠. 2020년 총선 당시에 그 당 공천 탈락했을 때, 그리고 또 아마 강원랜드 사건 때문에 기소됐을 때 아마 그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는 다 돌파를 해냈어요. 그런데 이번 사안 자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지금 그 인물로 부각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저 중책을 두 개를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결국은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인 권성동의 한계는, 그러니까 딱 정점은 여기까지구나 네.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내리속에 상당히 박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확장 자체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난국 자체가 지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국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떠한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아마 앞으로의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의 정치적인 뭐 이런 거치의 여부보다는 향후 지금 이 집권 여당의 이 내분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수정님, 근데 그 집권 여당이 이렇게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결정한 사례가 우리 헌정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어제 안 그래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봤는데 네.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찾아봤냐 하면은 여와 일야가 동시에 나란히 비대위 체제로 간 적이 있었나를 예. 또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2016년도 총선을 전후하면서 그때는 이제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은 이제 김종인 체제로 갔었고, 또 국민의힘 그때 옥새 들고 나르시 하면서 공천 파동 겪으면서 네. 이제 김무성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비대위가 있었고, 네. 또 그때는 이제 막 이제 38석 얻으면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똑같이 이제 그 홍보 리베이트 하면서 안철수 체제가 또 무너진. 네. 그 일야 이하가 동시에 비대위 출범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어게인 2016이에요. 여도 그렇고 일야도 그렇고 지금 뭐 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도 그렇고 예. 좀 처음 보는 현상은 아닌데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총선 시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조직보다는 선대위 중심으로 가는, 사실 선대위냐 비대위냐 약간 성격이 좀 그 중복 내지는 겹치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네.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은 이제 공천 파문하면서 좀 이제 선거 참패에 따른 조속한 그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거든요.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뭐 말씀하셨는데 왕관의 무게, 사실 그 동아일보 칼럼에서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왕관의 무게도 있지만 완장의 무게도 있다. 완장의 무게. 그렇죠. 네. 즉 뭐냐면 지금 둘 다 왕관을 쓰고 계신 분이나 완장을 차고 계신 분이나 둘 다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뭐냐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혹은 정치적인 무게. 과거 이제 권노갑, 최형우 뭐 이런 분들하고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이제 핵심 관계자로서 또 그 역할을 해야 될 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계속 사적인 문제들.
채용 문제도 그렇고 좀 이를테면 핵관답지 못한 주제로 기스났다. 그래서 더 이제 황당하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튼 여일야 이야 이렇게 나란히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좀 갑갑한 노릇이다. 그렇게 좀 너무 마무리하겠습니다. 당권 투쟁에만 몰두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배 소장님.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거는 예견됐던 일이에요. 네네. 이러리라고 예견했어요. 근데 이걸 대응하지 못했다. 집권 야당인데,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제는 지도부 불합격은 권성동. 그러니까 윤핵관으로서의 권성동의 위치도 흔들흔들해졌고, 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도 안 됐는데 거의 와해 지경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준석 대표 징계위 논란을 비롯해서 예견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견했던 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견은 뭐냐? 이대로 가면 엉망진창 된다. 근데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견했다면 그것을 피해가야 되는데 예상됐던 것조차도 우리가 위험을 피해가는 걸 했지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조차도 했지 못하고 하는,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인가 그러면 시기에 집권 여당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좀 지도부의 이런 와해가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되는 거다. 직무대행만 내려놓는 게 아니다. 둘 다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사퇴론도, 원내대표 사퇴론도 좀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홍준표 시장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물론 뭐 얼핏 듣기에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 자체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지금 홍 시장의 그 논리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당헌 당규상의 그런 해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이 원래 정원은 9명이잖아요. 예, 예. 1위가 지금 이준석 당대표고 2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서열이 쭉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당대표가 지금 사고든 거리든 일단 기능이 정지돼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은 당연히 그러니까 당 서열 2인 원내대표로 넘어가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그 직무대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물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서열 3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이를 준 것이 사실 원내대표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당의 당권이 3위, 4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위도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홍 시장의 논리인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지금 누가 수습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지만 최고위원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배현진, 조수진이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미경이 당대표 직무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안 받아들이겠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사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이 누구냐 하면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소위부답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 당협 쇼핑한다고 했던 그 정미경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되는 거 윤핵관에서 이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중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내대표직도 내려놔라. 그러면은 이게 그럼 정미경 당대표 대행이 되는 거냐? 이건 또 윤핵관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비대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정할지 뭐 스멀스멀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야기는 뭐 주호영 의원이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벌써부터 혼란이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오늘 이제 아침 오전에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국민의힘 진론대 이를테면 질서 있는 태각이 될 거냐
돗대기 시장이 될 거냐. 네. 근데 아마 지금 벌써부터 뭐 반나절이 뭡니까? 뭐 오늘 시작하고 이제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돗대기 시장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홍준표 그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당헌 당규상도 그렇고 정치적 코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용산하고 닿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뭐냐면은 용산 기류가 바뀌었죠. 그 결정적인 게 이제 비행기에서 주고받은 덕담을 자랑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이거를 뭐 자기 살려고 너무 실드를 너무 심하게 친다. 이게 과연 노출될 일이간데 용산의 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차제에 이준석과 윤핵관을 묶어 때리기 동시에 모두 때리자. 동시에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랬을 때 이제 홍 시장이 한 걸음 더 나갔죠. 왼손에는 직대, 오른손에 원대, 직대 원대 둘 다 놔라. 그래야지 이렇게 그 이른바 깨끗하게 뭐 리셋 정리가 되지. 하나 쥐고 있으면 끝까지 뭐 남은 임기 더 하려면 이 과연 비대위가 비상한 국면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까? 과연 정상적인 경로로 수습이 될까? 아니다. 그럴 바엔 둘 다 놓고 가는 게 낫다. 네네. 그러니까 용산의 마음을 좀 먼저 기미를 먼저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배 의원님 말씀에 용산이 윤핵관도 치고 또 이준석도 치자는데 그럼 뭐 대안이 뭐죠? 대안이 없어요. 대안 부재인데 네. 지금 용산도 휘청휘청 하는데 윤핵관 치고 이준석 치고 그럼 누구 남죠? 그럼 뭐 당대표를 검사를 시키나요? 특수부 검사 출신을 당대표를 시키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돈 상황이 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니,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되지 않은 진짜 이거 황당한 국면인데 아마 주말 사이에 아마 상당히 관계자들이 모여서 안을 내긴 냈겠죠. 저희들은 뭐 알 바 없지만은 네네. 아마 지금 오늘 내 형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좀 오늘 오전을 발언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나올까. 왜냐하면 항상 대통령 휴가 기간이나 해외 순방 기간에 또 정치적 급변을 매듭을 짓고 가거든요. 시기도 그렇고 아마 오늘 오전 누가 무슨 말할지 저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의주시할 텐데 차 교수님. 사실 그 당헌 당규상에 보면 비상대책위가 가동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대표가 거리됐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거리가 아니고 지금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는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예. 전원이 사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최고위원이 가반이 사퇴했을 때가 그러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설사 그러면 그러니까 가반이 사퇴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래 이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 정원이 9명이거든요. 네. 그럼 9명을 기준으로 하면 5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있는 7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반이기 때문에 그럼 4명만 사퇴해도 된다는 식으로 서로 말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금 당헌 당규상의 문제를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하면 모든 게 다 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당헌 당규를 가면 아예 바꾸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국위를 소집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상대책위를 그러니까 조기에 가동할 수 있는 쪽으로 당헌 당규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당내의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 다 드러난 것이 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도 그렇고 앞서 뭐 우리 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내려놓는 것도 이 지금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 당규 개정 문제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이 서병수 의원으로 돼 있죠. 그럼 서병수 의장이 예를 들면 뭐 직권으로 연다거나 아니면 그 조건들도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고위 의결은 뭐 일단 물 건너간 것 같고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이 논의를 더 진척시킬 그런 여지가 보입니까,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아니 당헌 당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위에 징계당했을 때 뭐가 문제지? 우린 당헌 당규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정무실장.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윤리위에서 심사 절차 개시하기 전에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근데 당헌 당규는 여기에 우리 차재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당의 헌법입니다. 하지만 그 헌법에도 틈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 대해 틈새를 가지고서 빠른 속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이 와해 상태잖아요. 그럼 비대위로 가야 되는 목표. 그다음에 비대위라는 게 영구히 갈 수 없으면 결국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수습하고 자 전제 조건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여론을 더 얻는 것과는 별도로 하고 못 돌아와요. 그럼 그 이야기는 지금 당헌 당규라는 게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당들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당헌 당규 그렇게 잘 지켰어요? 아니 김동연 경기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할 때는 예외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당이라는 데는 말이죠. 어느 정치 세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1년에 봤잖아요. 홍준표 당대표, 아니 나 당대표 계속 할 거야. 그런데 다들 한 명 설거머니, 두 명 설거머니 물러나면서 비대위 체제 새누리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당규가 이렇습니다. 이대로 안 갈 거예요.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얘기 그럼 저희 충분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럼 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대위로 그냥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핵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자, 이선 후퇴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권성동이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진석, 주호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저께 조경태 의원은 자기 전화 받아서 자기는 수락했다라고 단독 보도도 떴던데. 조경태에서 지금 막을 조경태로 안 돼요, 소장님? 조경태 의원이 해서 막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 예. 자기 PR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냐면 당 대표에 건접했지만 윤핵관 거부감이나 이준석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무 이준석 쪽이냐? 아니면 이준석 쪽은 별로 없겠죠. 윤핵관 쪽이냐가 좀 색깔이 덜 묻어 있는 사람. 저는 이게 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지만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주호영 의원도 아주 강하게 거론되고 있고 이런 인물들 중에서 누군가가 맡을 수밖에 없겠죠. 중진 말고 원외는 없습니까? 원외는 뭐 김종인인데 김종인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윤핵관에서. 김경준 아저씨라든지. 또 했었잖아요. 비대위원장. 또 해? 아니면 그러면 박주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박주선. 박주선이 예. 세 분 다 아니, 근데- 공감되니까 비대위는 간다는 지금 가정을 다 하고 말씀하시는 아니, 것 근데 같아서. 저는 뭐 비대위를 지금 가고 누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서도 제가 뭐 윤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심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빨리 당의 내부는 수습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원래 사실은 뭐 지난 주말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원총회를 아마 소집할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당내에서 가장 큰 이 의사결정기구는 결국은 의원들의 총입니다.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면 지금 이 현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면 아마 제 생각은 아마 의견을 모으게 되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지금 비상대책위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지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를 띄우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 비대위가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년 6월 그러니까 이 정기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는 식으로 아마 정치적인 일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전제될 부분이 반드시 이준석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준석을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조기 전대를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기 전에 조기 전대를 해버리면요.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를 제명하는 효과예요. 정치적으로 제명해버리거든요. 원천적으로 돌아올 때 도로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이준석 측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정치 현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준석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생각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조기 전대를 한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12월 이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당신이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신임을 받아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현장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라는 법칙을 풀 게 아니고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 대통령, 두 번째는 의원들의 총의, 그 정치적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준석의 그 포용. 저는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이준석의 반격은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한번 따져보긴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타협 자체를 현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일 공산이 있습니까, 소장님?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재훈 교수님 말씀 저도 공감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좋은 말씀. 이렇게 가야 큰 정치,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윤 대통령이 살아나 통합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통합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대로 갈 것 같았으면 벌써 대통령실 다 받고 우리 차재훈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을 모셔서 대통령실에서 레드팀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이야기해봐야 뭐예요? 안 들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불러다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악수하면서 아유 이준석 대표 좀 오랜만에 소맥 한잔 하자고. 그럼 들어가서 또 풀었겠지. 근데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키 안 큽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면 큰일 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안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자 파동이나 이런 수순들이 이준석 대표를 끊어낼 거예요. 그 파동이 있더라도 그거 알면서도 끊어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조금 이따 우리가 반격 이야기 나올 텐데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훗날을 도모한다. 도광양해다. 양두구육, 구두구육 아니고 도광양해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 소장님도 차 교수님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럴 거였으면 벌써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짧게 우리 배 소장님 말씀만 듣고 저희가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치적 타협 카드는 못 받는다. 못 받죠. 못 받는다. 배 소장은 도광양이 뭐냐면 이제 칼집을 숨겨놓고 힘을 기른다는 건데 주말 사이에 칼집을 꺼냈어요. 이제 메시지가 세졌어요. 그렇죠. 그때 뺀다. 그리고 이미 그 진로가 이제 몇 가지 경우에서 압축이 됐잖아요. 이든 저든 자기 입구 전략은 없는 거예요. 봉쇄된 거예요. 진짜 뭐 차 교수님 말씀 따라 비대위가 그 연초까지 간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그 자기가 활동 공간이 이미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반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